이번에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하면서 한국에 일찍 들어간 것은 한 가지 더 계획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건강검진이죠. 나이 들수록 뭔가 미리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에게 부탁해서 예약을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의 병원에 예약을 해주었네요. 그 김에 검사 당일과 다음 날은 옛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기왕 그 동네를 들게 된다면 뭔가 추억이 돋을 것 같으니 그걸 이어나가 보기로 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친구들이 시간을 내주어서 검진 당일에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다음 날은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한국에 오니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모든 항목에서 기준수치 이내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시간이 좀 남아 킴스클럽에 한번 가봅니다. 여행에 필요한 몇 가지 살 것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제 운이 그렇죠. 문을 닫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검진 때문에 비었던 속을 채우러 발길을 옮깁니다. 가는 길에 매형과 연락이 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동네에는 유명한 기사식당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선설렁탕이고 다른 하나는 영동설렁탕이었죠. 신선설렁탕은 자리를 옮겼으니 영동설렁탕으로 가봅니다. 상차림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네요. 저는 이 집의 국수 말아주는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더 주실 수 있나 여쭈었더니 흔쾌히 국수를 더 가져다 주시네요. 이런 인심 참 반가운 일입니다. 국수도 먹어주고 밥도 한 공기 말아 든든하게 한 끼 먹어줍니다. 약간 꼬릿하게 느껴지는 냄새도 반가운 영동 설렁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매형과 헤어져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를 걸어봅니다. 아직 친구들과 만날 시간은 남았지만 옛 추억의 조각들을 좀 대면해보고 싶어져서였죠. 저도 나이가 든 모양입니다. 제가 살았던 흔적을 다시 발견하는 일에 뭔가 모를 애착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강남상가 건물. 제가 처음 이 동네로 이사왔을 때에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남루해 보이네요. 시간은 저 건물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너무 가혹하게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는 보기 드문 전신주와 뒤엉킨 전선들이 보입니다. 이 동네가 강남에서도 꽤나 오래된 동네이다 보니 이런 모습이 남아있네요. 그렇게 걷다 보니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이 살았던 집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건물이 아직 외형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놀랍네요. 어린 시절 제가 살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저 건물 외벽 색깔은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낯설게 여겨지네요. 카페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동네 친구들과 뛰어놀던 빈 공터 같은 곳에 이제는 애플 매장이 들어서 있네요. 이 건물 5층에 있던 독서실에서 공부했었는데 관리하시던 그 형님은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실까요? 10대들의 아픈 마음을 참 잘도 위로해 주시던 고마운 형님이셨는데 형님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제게 연락 좀 주세요. 그립습니다. 제 첫사랑의 여학생이 미술 공부를 하던 건물도 그대로네요. 그 친구가 떠났듯이 미술학원도 없어졌군요. 이 집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놀랍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에도 있었던 집이거든요. 대학생 때 친구들과 소주 한 잔씩 하던 춘천 막국수도 그대로 남아있네요. 오늘 실은 이 집으로 약속을 잡을까 하다가 다른 장소를 잡았습니다. 하긴 추억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이키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린 시절 그렇게나 커 보이던 성당 건물이 이렇게 작게 느껴지는 만큼 저도 나이를 먹은 것이겠죠. 중간에 잠깐 쉬며 커피도 한잔하고 다이소도 들르며 시간을 보냈더니 어느덧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건물들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비해 변화가 없네요. 입점에 있는 사업장들만 바뀌었습니다. 고맙게도 제 친구들도 전부 평양냉면을 좋아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기로 한 장소도 피양옥으로 정했습니다. 한 번에 모일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5시부터 순차적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마주 대하자마자 달려봅니다. 한 명씩 더 자리를 할 때마다 그렇게 건배를 했죠. 자, 반갑습니다. 참 묘하죠. 술을 아무리 부어 넣어도 취기는 오르지 않습니다. 세월을 남은 얼굴들이지만 목소리와 표정 속에는 아직도 10대였던 과거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40년은 젊어져서는 치기를 부려가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함께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눴던 친구들과의 자리는 언제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싶은 생각들이 술잔 사이로 흘러다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과거의 이야기는 주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혀 안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와 미래를 주로 화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이미 추억은 충분히 생겼으니 그 사이 몸만 나서 생겼던 공백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도 서로 바꿔가며 둘이, 셋이 또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과의 자리가 좋습니다. 캐캐 묵은 이야기를 안 해서 좋고 언제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자리가 고맙죠. 그러니 술을 아무리 거세게 들이켜도 잘 취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에 취했으니 술이 지배할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예전보다 약해진 체력들이 헤어져야 할 시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 매일 뭉쳐 지내던 동네의 횡단보도에서 다음을 기약하며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늘은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무려 48년을 이어온 우정이죠.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렇지만 이 친구들도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제 옆에서 묵묵히 서 있어줬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거의 노숙자처럼 살 때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더니 아무 말도 없이 호텔방 잡아주고 저녁을 사줬던 친구도 있죠. 그날 그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 친구라고 궁금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죠. 이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사로 일하는 친구로부터 건강관리 잘하며 살라는 설교를 오래 들었죠.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말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친구는 초등학생 때에도 항상 이런 착하고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득 우리의 우정이 48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2년 후 멋진 여행을 떠나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년의 우정은 분명 그럴 값어치를 지닌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우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함께 성장해 줘야 하고 또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그만한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야 유지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 저는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은 진리였습니다. 최현생이었습니다.